안녕하세요. 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효림파파입니다. 오늘은 영어 교육에 있어서 챕터북, 즉 챕터북이라고 하면 우리말 문법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영어 챕터북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 챕터북 읽는 것이 왜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 아이도 챕터북을 즐길 수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챕터북이라고 하면 이런 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대부분 글이 많고요. 그림은 일부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종이가 뭐라고요? 갱지여야 됩니다. 모든 챕터북이 갱지인 건 아니지만 다수의 챕터북, 어쩌면 챕터북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아이가 이 갱지 책만 읽는 걸 보더라도 그 희열, 그 뿌듯함, 그 만족감, 계속 읽어, 뭔가 계속 간식을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챕터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챕터북에 들어가는 것이 아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님들 사이에서 좀 관건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챕터북에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챕터북의 아무 페이지입니다. 제가 마구잡이로 펼쳤는데요. 이 챕터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일단 이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림책의 일부분을 보여드린다면 아무데나 펼쳐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와 물론 글의 차이, 이런 두께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눈치채셨습니까? 챕터북에 들어가기 전에는 보통 이런 그림책을 활용하거나 혹은 이런 리더스북을 활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책과 리더스북은 그림과 글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글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라는 맥락이나 혹은 이 글을 이해하는 소위 아이들 입장에서는 힌트인 거죠. 클루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뭔가 지팡이 같은 뭔가 도와주는 그런 서포트가 많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한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챕터북을 쭉 펼쳐보면은 그림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아주 작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그림이라는 것이 챕터북에서는 이 글의 맥락을 파악할 정도로 충분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챕터북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영어에 대한 어휘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림 없이 글로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 챕터북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길이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리더스북이에요. 이게 그림책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굵기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권이 챕터북이라는 것인데 얼핏 보셔도 어떻습니까? 이런 그림책이 훨씬 더 짧습니다. 짧고요. 이런 챕터북이 훨씬 더 두껍죠. 소위 페이지가 적어도 100페이지 이상이 되고, 이런 글의 양을 보더라도 사실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렇다 보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이 엉덩이 힘이라고 하죠. 이런 끈기라든가 또한 이 스토리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내면서 그 재미를 느끼고 그거에 계속해서 몰입하고 또한 복잡한 스토리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챕터북을 자연스럽게 읽으려면은 그림책이라든가 리더스북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음독이나 청독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 듣기죠. 소리 노출에 꽤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챕터북에 읽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챕터북에 들어가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초적인 어휘력이라든가 또한 앉아서 책을 읽어내는 그런 문해력이라든가 읽기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한편으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휘력이 중요한데요, 이런 챕터북을 읽기 위해서 어휘를 마구잡이로 많이 외운다고, 즉 제가 어휘가 필요합니다, 어휘력이 갖춰져야지 이런 챕터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또 AR지수 1점대 혹은 2점대 혹은 영어 노출의 초중기에 있는 아이들 보고 단어 많이 외워라, 단어 안 외워서 너 지금 챕터북을 못 읽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를 소위 잡는다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어휘를 많이 외워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말 문법한 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말 문법한 책을 잘 읽기 위해서 아이가 어휘를 많이 외웠나요? 우리말 문법한 책 있잖아요. 그림이 많이 없고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은, 그걸 위해서 아이가 적극적으로 어휘를 많이 외운 친구들은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일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일상에서 우리말을 사용하고 많이 듣고 많이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이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미취학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보통은 책의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낮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구간에 있는 소위 AR지수 0점대, 1점대, 2점대 책들은 어휘 공부를 따로 해도 되지만, 옵션입니다. 해도 되긴 하지만 하지 않아도 문맥만으로도 충분히 어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책 안에서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힘,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 문맥에 맞게 추측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서, 그러면서 3점대, 4점대가 되면서 어휘 공부를 좀 곁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AR지수 0, 1, 2점대 있는 친구들은 어휘를 많이 외우지 않더라도 당연히 챕터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의 우려상 제가 어휘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어휘력이 중요하단다 이러면서 아이에게 어휘 계속 단어장 사가지고 많이 외울까봐 살짝 높아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챕터북에 진입하는 어려움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AR 지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초중급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니한테는 초중급이지 내한테는 상급이야 어려워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회사들에서 객관적으로 숫자로 영어 글의 난이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르네상스 러닝사에서 나온 AR 지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메타메트릭스사에서 나온 렉사일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AR 지수가 이해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합니다.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 책이 AR 지수 2.7입니다 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2학년 7개월 아이가 읽기에 적합한 글의 난이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AR지수 2.4다라고 하면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미국 초등학교 2학년 4개월이 읽기에 적합한 글의 난이도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아니라 미국 즉 영어권 국가 기준입니다. 자, 그렇게 AR지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입니다. 이론적으로 AR지수가 1이 올라가려면 즉 2.0에서 3.0이 되려면은 미국에서 1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에서 우리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즉 영어를 모국어로 일상에서 100% 사용을 하면서 학교 숙제 소화해내고 학교 다니고 친구들과 영어로 이야기하고 집에 와서 TV도 영어로 보고 부모님과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이론적으로 1이 올라갑니다. 물론 실제로는 살짝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하루에 10분씩 책을 6개월 동안 읽는다고 해서 이게 1이 안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AR지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책을 읽어야지 많이 노출이 되어야지 1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사실 0점대에서 3점대는 초급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물론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는 때가 2점대이긴 하죠. 그러나 0점대나 1점대에서는 은근히 빨리 올라갑니다. 1년씩 막 걸리진 않거든요. 태권도에 제가 비유를 자주 들어드리는데요. 태권도랑 동일합니다. 태권도 흰띠, 가장 처음 띠가 흰띠잖아요. 흰띠에서 그 다음 띠, 노란띠로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1년이 걸립니까? 아니죠. 띠 색깔이 하나 바뀌는데 1개월 한 달 동안 수강료 내고 거기에서 얍 하면은 노란띠로 바꿔줍니다. 즉 한 띠의 간격이 1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흰띠, 노란띠, 그다음 모르겠습니다. 파란띠, 갈색띠, 갈, 그다음에 빨간 건보 이렇게 많죠.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1단, 1품이라고 하죠. 1단이 되는데 총 기간이 1년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검은 띠를 손에 넣을 수가 있죠. 품띠 혹은 검은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단에서 2단이 되는 데는 또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2단에서 3단이 되는 데는 그것보다 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3단에서 4단이 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한 구간이지만 서서히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AR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0점대에서 1점대는 내 아이가 올라가는 줄도 모르게 후다닥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점대에서 2점대 되는 거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5에서 6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한 구간마다 같은 1.0이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AR지수라는 것은 조금 어휘 공부를 이렇게 타다닥 해서 확 올라간다 혹은 문제를 몇 개 풀어서 확 올라간다 혹은 책을 단기간에 한 1, 2개월 바짝 하루에 한 4, 5시간씩 읽는다고 해서 물론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그게 그래서 갑자기 막 1, 2씩 확 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R지수라는 게 상당히 단단해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 말들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거 하니까 올라가더라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겉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진득하게 좀 읽다 보면 저절로 올라가 있는 것이 AR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챕터북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진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챕터북에 좀 더 빨리 한번 진입해보자라는 것이죠. 그 방법을 총 4가지 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리더스북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리더스북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리더스북은 무엇이냐면 영어의 재미를 목적으로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 애초에 아닌 것이에요. 리더스북이라는 것은 출판사에서 학습자의 영어 글 읽기의 정확성, 영어를 더 잘 읽고 더 정확하게 읽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학습으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즉 학습 자체를 목적으로 한 책이 리더스북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리더스북은 필연적으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스북은 어김없이 위에 리더스북 띠가 있고 여기에 단계, 이 위치는 다 다르겠지만 단계가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소재는 요즘은 리더스북이 재밌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소재는 어느 정도 작가가 정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글은 작가가 인위적으로 난이도를 어느 일정 수준으로 낮추고 통제를 해두는 것이 리더스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글이
아주 논리적으로 매끄럽다기보다는 어떨 때는 약간 내용상 비약이 있기도 하고 문장이 조금은 정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리더스북인데 그게 학습자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둘 다가 될 수가 있겠죠. 단점으로서는 아무래도 정제되어 있는 글이다 보니 확실히 영어권 국가에서 일상에서 풍성하게 쓰는 그런 영어랑은 살짝은 거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런 정제되어 있는 글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 풍성한 글을 읽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스북을 활용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함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더스북을 활용할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리더스북의 본 취지와 맞게 영어 글 읽기를 시작할 수 있고요. 정확성을 높여주고 영어 글 읽기의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리더스북인데 이런 리더스북은 종류가 너무나 많거든요. Greenlight Readers,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ORT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Ready to Read, I Can Read, 뭐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스북이 아주 다양하게 출판사별로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리더스북을 활용하시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내공을 좀 쌓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스북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방법은 Early Chapter Book이라는 것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Early Chapter Book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챕터북입니다. 이런 것이 챕터북인데요. Early Chapter Book은 이게 챕터북인지 아니면 리더스북인지 좀 긴가민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Early Chapter Book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쭉 페이지를 안 보여드리고 있지만 얼핏 보니까 생각보다 글의 양이 많죠. 이 페이지 수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를 딱 펼쳐보면은 글밖에 없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떤 페이지를 보면은 그림이 또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줄의 간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글자 간의 간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레이아웃을 보자면은 챕터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양이 좀 적다, 그리고 수준도 살짝 낮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리더스북의 특징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얼리 챕터북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난이도가 막 적혀 있진 않아요. 리더스북으로 애초에 출판된 책은 아니지만 실제 읽어보시면 영어가 풍성합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내용이 쫀쫀하고 문장 간의 연결이 아주 쫀쫀합니다. 풍성한 영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이라든가 이 형태나 레이아웃을 봤을 때 그림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 영어 글의 수준이 많이 높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영어 페이지 수가 챕터북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점, 즉 리더스북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애매하게 챕터북도 아니고 리더스북도 아니고 요 애매한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을 얼리 챕터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얼리 챕터북들을 아무래도 많이 읽으면은 챕터북 들어가는데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얼리 챕터북들은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많이 추천해 드린 경험이 있으니 거기에서 스크롤을 조금 해보시면 얼리 챕터북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챕터북에 들어가는 그 세 번째 방법은 그래픽 노블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픽 노블이 무엇이냐 하면은 단순히 만화책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만화 형식으로 생겼어요. 좀 만화틱 하거든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모든 그래픽 노블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픽 노블은 공식적인 장르입니다. 그래픽 노블은 이론적으로는 원작 소설이 있고 그거를 만화화 시켜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만화가 저급이 아니고 아주 고퀄리티입니다. 물론 교육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고 내용도 좋고 아이들이 보기에 충분한 그런 자격이 되는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래픽 노블들이 주로 2점대에서 3점대가 많습니다. 이런 1, 2, 3점대에 걸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래픽 노블들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또 재밌게 독서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어휘들을 접할 수 있고 많은 문장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해력을 또 많이 쌓을 수 있다. 영어책을 좀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런 그래픽 노블들을 활용하다 보면은 재밌다 이러면서 영어책을 또 서서히 많이 읽기도 하죠. 그 다음에 챕터북에 들어가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아까 전에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더스북, 얼리 챕터북, 그래픽 노블 읽는 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읽으면서 하루에 얼마나 읽는지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얼마나 읽는지를 얼마나 유지를 하고 끈기 있게 가져가는지 그 시간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니 좀 진득하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조급함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급함을 좀 내려두시고요. 물론 챕터북에 들어가는 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1차적인 관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진득하게 느긋하게 아이가 하루에 재밌게 책을 즐기는 것을 목표하다 보면은 하루에 읽는 양도 채워질 것이고 그 기간이 쭉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걸 읽어나가면서 성취감도 생기고 재미도 생기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챕터북에 쉽게 진입을 할 수 있으니 네 가지 방법 잘 버무려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챕터북에 진입하는 어려움과 그 다음에 챕터북에 진입할 수 있는 쉬운 방법 네 가지를 공유해 드렸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